예, 제3교시가 되겠습니다. 제3교시는 12강, 13강, 14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2강은 빅토리아 시대의 영문학 두 번째 시간이고요. 매튜 아놀드의 Isolation to Margaret 라는 작품, 그리고 G.M. 홉킨스의 The Wind of 이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아놀드의 Isolation to Margaret 전체 내용에 맞추어 괄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다면은 isolation은 뭐 고립, 고독 이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마그리트에게 마그리트는 화자가 한때 사귀었던 그 여성인데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지속 불가능한 것을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But thou hast long had a place to prove this truth, to prove and make thine own. Thou hast been, shalt be, art blank. 너는 이 thou는 화자의 마음입니다. 오랫동안 이 진실을 입증할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고 그대 스스로 것으로 만들 그런 기회가 있었다. 어떤 진실이냐 하면은 thou hast been, 너는, 즉 화자의 마음은 has be는 과거에도 그렇고 shall be 앞으로도 그렇고 art는 현재입니다. you are, 예, art는 are의 고유형입니다. 너는 뭐 어떡하느냐? 화자의 마음은 기본적으로는 홀로 있다는 겁니다. alone. 이 제목 isolation에서 드러나지만 아놀드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하다, 혼자라는 것, 이런 걸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아놀드 씨의 내용상 A, B가 지칭하는 가장 적절한 것은 뭔가? We were apart, thou loved no more. 그대는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다. Farewell, farewell. 안녕, 안녕. 그런데 이제 스탠자가 바뀌어서 farewell, 안녕. And thou lonely heart. Back to thy solitude again. 자, 처음에 thou는요, 분명히 자신이 사랑했던 마그리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thou는 이제 헤어졌으니까 thou lonely heart. 그대 외로운 가슴이요. 이 thou는 화자 자신의 그런 가슴입니다. 너도 너의 그 고독으로 되돌아와라. 이제는 원래대로 사랑하는 체 하지 말고 이제 너의 고독으로 되돌아와라. 그래서 A는 마그리트지만은 이제 B는 뭐냐? The speaker's hear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홉킨스 식구의 그 밑줄 친 일사 중에서 지칭하는 바가 가장 다른 하나는 뭔가? 자, 이 작품은 홉킨스의 The Wind Over 황조롱이라는 그 새가 되겠는데 이것은 매의 일종입니다. 근데 매가 이제 아침 일찍이 하늘을 나는 모습을 찬미를 한 건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다른 이제 문제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단순히 자연물을 찬미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매를 이제 말을 타고 달리는 기사, 라이더 혹은 나이트로 그렇게 보고 이것은 궁극에는 무엇의 기사냐? 신의 기사인 크라이스트에 대한 찬미로 넘어가는 그런 작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자연에서부터 이제 신성으로 넘어가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 got this morning. 나는 오늘 아침 무엇을 포착을 했다는 겁니다. Morning's minion. 아침의 총아. 그리고 Kingdom of Daylight's open. 햇빛 왕국의 황태자. 그리고 Dappled on drawn falcon. 이 알록달록한 새벽에 이끌려 나온 매입니다. 매가 무엇을 달리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In his riding over the rolling level underneath him steady air. 그의 아래에 단단한 대기를 두고서 저 넘실대는 평원을 달리고 있는 매를 보았다. 그러니까 매를 이제 말을 타고 달리는 기사로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한 건데요. 일단 1번, 2번, 3번은 동일한 존재고 4번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4번 홉킨스 씨의 AB와 관련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brute beauty and valor and act. 야수적인 미와 용기와 행동, 행위. Oh, air pride plume here buckle. And the fire that breaks from thee then a billion times told lovely, more than just all my chivalry. 자, 이렇게 황조롱이의 그런 대단한 아름다움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을 타는 기수로 이제 이 비유적으로 표현된 황조롱이도 아름다웠지만은 my chivalry, 나의 기사.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신의 기사인 크라이스트입니다. 이 사람은 훨씬 더 100만 배나 더 아름답고 더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메이에서부터 이제 크라이스트로 이 시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A와 관련된 것은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윈드 호블의 참여였지만은 B는 이제 크라이스트를 지칭한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홉킨스 19의 괄호에 들어갈 새와 이것이 시의 끝부분에 가서 상징이 되는 존재가 모두 맞은 것은 자, 데플, 돈, 드론, 새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글은 아니고 이제 펠컨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끝에 가서는 뭐로 바뀝니까? 크라이스트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홉킨스 19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Sheer flood makes the plow down salient shine, and the blue bleak embers are my dear, forego themselves and gash gold vermilion. 자, 또 역시 이제 윈드 호브에서 나오는 구절인데, sheer flood, 순전한 그 노역입니다. 턱턱 걸어가는 것인데, 이거 순전한 노역이 저 다운 실리언, 저 경작지 이랑 아래로 가는 그 플라우 쟁기를 빛나게 하고 make 그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이 목적 보호에 해당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게 이제 부적절한 거고요. 그다음에 blue bleak embers 푸르스름한 덩글불 이건 이제 꺼져가는 석탄불을 이야기한 거고 아마 dear 그것이 fall 넘어져서 석탄불이 이제 거의 다 타가지고 넘어지면서 고 댐사면서 껍데기가 벗겨지고는 괴시 고드 버밀리언 황금색의 그 주홍빛을 그 속살을 드러낸다. 자, 그 석탄이 마지막 허옇게 이제 죽어가다가 깨어지면서 그 속의 것이 이제 드러난다. 이건 이제 고통을 통한 영광의 성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트레이션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shine, sheer flood makes cillian shine 이런 것도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P자 음도 있습니다. flood, plow 뭐 이런 것도 반복이 되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G자도 go, gash, gold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두 문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었죠. GM 홉킨스와 가장 관련성이 적은 것은 자, 이 시인은 아주 좀 독특한 시인이었습니다. 이 가톨릭의 사제이면서도 시를 쓴 사람이고 젊은 시절의 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후기의 시하고 또 성격이 또 많이 다른 그런 시인입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보죠. 스프링 리듬이란 말은 이 사람한테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독특한 그 스프랑 리듬이 도약 리듬 이 스프링의 과거 분사인 스프랑입니다. 리듬이 이렇게 뭐 아주 그냥 규칙적이지 않고 갑자기 어디 가다 하나씩 톡톡톡톡 이렇게 튀어오른다고 해서 스프랑 리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다음 인스케이프 인스트레스 이 말은 사물의 본질을 어떻게 이제 찾아내는 것 이런 걸 추구하면서 이 사람이 만든 용어입니다. 인스케이프 인스트레스를 추구를 한다. 그다음 옥스포드 무브먼트는 이제 이게 종교의 강화 운동인데 영국 국교의 그 이제 교리 강화 운동인데 결국은 이게 이제 그쪽에 열심인 사람은 가톨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홉킨스도 그런 인물이었고요. 테리블 소나트는 이제 후기에 이렇게 이제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높은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뭐 신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망적인 하소연을 하는 그런 소네트들. 그래서 끔찍한 소네트다 이렇게 불리는데 이것도 홉킨스하고 다 관계되는 겁니다. 이 스프랑 리듬
이게 이제 틀린 게 되어서 답이 되겠습니다. 8, 9번 연결 문제. 홉킨스의 스쿨을 읽고 두 문제에 답하시오. 이 앞에서 다 보았던 그런 내용인데요. 8번 미술진 브루트 뷰티 플룸은 무엇을 묘사한 것인가? 자, 그 내용 다시 보면은 야성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용기와 행위, 그리고 air, 뭐 이것은 이제 자태 이렇게 되어 있고요. pride, 영광, 아니죠. 이 자랑, 뭐 플룸, 이게 이제 뭐 영광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요. 이것은 다 뭐냐 하면 윈드 호버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지칭을 한 겁니다. 8번은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의 전체 흐름상 밑줄집 마인 시월레가 지칭하는 것은 누구냐? 나의 기사. 이것은 이제 계속 나옵니다만은 이 윈드 호버는 말을 탄 기사로 일단 초반에서 묘사되어 있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가스의 기사인 크라이스에 대한 그 찬미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0번, 11번 연결 문제. 역시 계속 보던 부분입니다. A, B, C, D 중에서 다른 것 하나는 뭔가? I called this morning 할 때 이 this morning은 A의 this morning은요. 코트의 목적어가 아니라 그냥 부사구입니다. 오늘 아침에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B, C, D는 다 코트의 그 목적어에 해당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다 그 내용은 윈드 호버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식구와 관련해서 가장 부적절한 설명은 뭔가? alliteration을 사용했다. 아까 앞에 문제에서 확인을 했고요. 신조어를 사용했다. 자기식의 그 합성어들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strong rhythm을 사용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 매를 말에 비유했다. 이게 이제 헷갈리게 하는 건데, 매를 말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말을 타는 기사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 13강입니다. 20세기 이후 영문학의 첫 번째인데요. 20세기 이후 영문학의 배경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토마스 하디의 두 작품, 헵, 우연이라는 제목, 그리고 The Man He Killed, 그가 죽인 남자, 그가 죽인 사람이라는 두 편의 시를 공부를 합니다. 12번, 이미지스트 무브먼트의 강령으로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이미지즘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20세기의 초반의 이제 영미시의 형성에 중요한 하나의 그 움직임이 되겠는데, 느슨한 어떤 그런 표현 대신에 단단한 이미지, 구체적인 이미지를 추구를 한다. 그래서 이미지점 운동 혹은 한자말로 억지로 바꾸면 사상주의 운동. 이 사상이 뭐 thought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그 그림의 그 형태 이런 의미인데, 이미지라는 단어를 옮긴 겁니다. 결국 hard, clear, precise 이미지를 추구한다. 단단하고 명료하고 정교한 이미지를 추구한다. 이게 이제 이 이미지점의 모토이고, 구체적인 세 강령에는 2, 3, 4번이 있습니다. 사물을 직접적으로 다룬다. 불필요한 단어는 삭제한다. 자유로운 운율을 구사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상징주의적 암시성, 이것은 이미지점이 아니고 이 프렌치 심볼리즘, 프랑스 상징주의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죠. 자, 13번 지필자와 그 저술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D.H. 로런스, 소설가죠. 산산 라버스, 아들과 연인들 맞고요. T.S. 엘리어트, The New Criticism, 엘리엇은 뉴 크리티시즘 신비평의 바탕을 마련한 인물은 맞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저술로서의 더 뉴 크리티시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더 뉴 크리티시즘이라는 저술은 본격적인 신비평의 이 학자인 존 크로우 랜섬의 그 저술이 되겠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미시스 델러웨이 스트림 오브 컨셔스니스, 의식의 흐름 기법을 이용한 그런 소설이고요. I.A. 리차드의 Practical Criticism, 이것도 역시 이제 신비평에 해당하는 그런 저술이 되겠습니다. 14번 이미지스트 무브먼트에 대한 진술로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앞에서 이미 이미지스트 무브먼트 하나 나왔는데, T.E. 휴미 이론적으로 선도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시인 겸 비평가였는데, 이 T.E. 휴미 초기에 이론적으로 이런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즈라 파운드, F.S. 플린트 등이 초기에 이제 시적인 측면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파운드는
곧 이미지스트에서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계적이지 않은 자유로운 운율을 추구한다. 사물을 직접 3번은 이미지스트 무브먼트의 강령에 맞고요. 4번 사물을 직접 다루지 않고 우회적으로 다룬다. 아닙니다. 사물을 직접 다루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죠. 15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뭔가? W.H. 오던 는 1930년대의 좌파 성향 시인들의 중심 인물입니다. 형이상학파 시 재발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Rediscovery of the Metaphysical Poetry, 형이상학파의 재발견은 20세기의 현대시 형성의 한 요인이 되었지만은 여기에는 학자로서는 서 허버트 그리어슨이 주도를 했고 또 엘리어트 같은 사람이 또 실질적으로 역할을 많이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임스 조이스는 Stream of Consciousness 기법을 쓴 소설가가 맞고요. J.M. 싱은 20세기 초반 아일랜드 극작가가 맞습니다. 존 크로우 랜섬은 The New Criticism이라는 저술을 쓴 New Criticism, 즉 신비평 계열의 비평가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다음 시인 중에서 활동 시작 시점이 가장 늦은 인물은 누군가? 에즈라 파운드, W.B. 예이츠, T.S. 엘리엇, W.H. 오던. 1, 2, 3은 모던 이점 전성기 시대 1910년 한 중반부터 1920년대 까지를 주로 이제 하이 모더니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의 대표적인 그 세 시인이 이제 에즈라 파운드, 그다음에 영국 쪽에서는 W. 예이츠, 그다음에 T.S. 엘리엇 이 세 명이 되겠고요. 오더는 그보다 한 세대 늦은 사람, 1930년대의 그 대표적인 시인이 되겠습니다. 17번 두 항목 사이의 상관관계가 가장 약한 것은 뭐냐? 니오크리티시즘은 존 크로우 랜섬이다. 이 신비평은 이 니오크리티시즘은 작품의 내적 요소의 분석에 치중을 하는 그런 비평입니다. 그 전에 이제 체계적이지 못한 비평들은 뭐 인상주의적 비평 혹은 또 뭐 그 작가의 이력을 주로 따지는 뭐 전기적 비평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 신비평에서부터 작품의 내적인 어떤 이 치밀성 이런 것들을 주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니오크리티시즘은 존 크로우 랜섬과 관계가 있고요. Rediscovery of Metaphysical Poetry, 형이상학파의 재발견, 이것은 엘리어트의 평론 그리고 허버트 그리어슨이라는 학자의 존단 연구 주석본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조이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스트 무브먼트는 여기에는 이제 이론적으로 주도하는 사람이 이제 D. 휴미 맞고 에즈라 파운드, F.S. 플린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천적인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Stream of Consciousness Technique, 의식의 흐름 기법이죠. 여기에는 현대 소설가 중에 이제 2명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버지니아 울프라는 여성 작가와 또 제임스 조이스라는 이제 남성 작가, 이 두 사람이 이제 주도적인 인물이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죠. 18번 하디의 해의 전체 주제와 문맥상 두 괄호에 각각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뭔가? 해은 이 우연, 운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의 기본 아이디어는 하디의 기본 아이디어는 세상의 모든 진행이 어떤 규칙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우연으로 지배된다는 겁니다. 무슨 뭐 불행이면 불행, 그 다음에 행복이면 행복, 어떤 한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이 상황을 이 할디는 가장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낙관주의가 아니라 비관주의, 패시미즘의 사고방식을 지닌 그런 인물인데요. 자, 이 구절 crass casualty, 지독한 이 우연성이 obstruct the sun and rain, 해와 비도 방해를 하고 and the dicing time for gladness casts a blank. 그리고 주사위질하는 시간이 for gladness, 재미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cast 뭐를 내던진다. 이 glad를 얻기 위해서 그 반대되는 것, 신음,
신음소리,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불행이나 이런 게 되겠죠. 이걸 내던진다. 그리고 the purblind doomsters, 반소경의 doomsters, 결국은 뭐 운명 이런 게 되겠는데요. had as readily strewn bliss about my pilgrimage as blank. 내 순례의 길에다가 뭐뭐만큼이나 쉽사리 블리시스 이 행복을 내 뿌려놓고 있다. 자, 행복만 주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과 그 불행을 뒤죽박죽으로 뒤섞어서 이제 던져준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뒷가로에는 이제 pain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하디 씨의 주제상 A가 지칭하는 바와 B에 들어갈 단어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뭔가? 역시 이제 이 작품은 이 HAP에서 나온 것이고, casualty도 이제 결국은 이 우연이라는 뜻이고 제목의 HAP하고 다 통하는 겁니다. Obstruct the sun and rain and dancing time. 이 내용은 이미 다 앞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B에는 이 casualty는 결국 지칭하는 바가 이제 제목의 HAP에 해당하는 것이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 고통이라는 것만큼 또 고통과 반대되는 거 뭐가 있죠? 행복, 지복, 이제 블리스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뒤죽박죽으로 섞어 나왔다. 이런 이제 그 불평인 겁니다. 그래서 have과 bliss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하디 씨의 제목과 바탕을 이루는 사상이 모두 맞은 것은 뭐 충분히 지금 많이 봤습니다. 제목은 have이고 그 사상은 이 패시미즘, 이 비관주의, 염세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토마스 하디에 관한 진술로서 가장 부적절한 것은 1번 패시미즘과 스토이시즘이 그의 작품에 많이 나타난다. 이 패시미즘은 비관주의인데 스토이시즘은 극기주의입니다. 이 비관주의에 빠져서 완전히 허무주의에 가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비관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고 악착같이 자기 자신을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극기주의 혹은 스토이시즘은 금욕주의죠. 이런 자세를 이 사람은 동시에 보이는 그런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하디는 시에서 장식적이지 않은 거친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 하디의 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랑말랑한 언어가 아니라 아주 거친 언어를 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하디는 초기에는 소설, 후기에는 시를 주로 썼다. 이 하디는 여러분들 이제 소설가로서 많이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그 시간만큼 후기의 근 또 20년은 이제 마지막 시기에는 또 시를 또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가이자 20세기의 시인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The Man He Killed라는 이제 시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것은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네, 이것은 이 작품을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느냐 이런 걸 알아보는 문제인데 이것은 1차 대전보다 더 이전인 제2차 보어전쟁 1899년에서 1902년까지 있습니다. 그럼 보어전쟁이 뭐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네덜란드계 백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그러니까 뭐 영국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네덜란드계 백인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이제 보어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어인들이 지배하는 지역을 영국군이 공격을 해서 사람을 많이 죽인 전쟁이 이게 이제 보어 전쟁이 되겠는데요. The Man He Killed는 제2차 보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진술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The Man He Killed의 밑줄 친 일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Had he and I but met. Had he and I but met는 if only he and I met. 그와 내가 어디에서 만나기만 했더라면 이런 뜻이고요. By some old ancient inn. 오래된 이 old ancient는 두 단어는 의미상 같은 겁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것이나 강조해서 비슷한 의미의 두 단어를 반복을 한 것이 맞습니다.
아주 오래고 오랜 그 주막에서 우리가 만나기만 했더라면은 우리는 should have set us down.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set us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조금 이제 보호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us가 없어도 말되는 겁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함께 앉아서 to wet the right many a nipperkin. 이 nipperkin은 작은 잔입니다. 이 수많은 작은 잔을 적셨을 것이다. 결국 수많은 작은 잔을 수많은 술잔들을 마셨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 wet는 이제 술을 마시다, 술을 마시면 축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위는 누구냐? 이 화자가 이 보호 전쟁에서 죽였던 상대방 군대의 어떤 그 혼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화자는 전쟁을 끝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참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인 그 사람 우리가 그냥 우연히 만났으면은 술 같이 마시고 즐기고 해서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런 사람을 죽였다니 이렇게 하고 이제 한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일단 1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4번 많은 잔들을 씻었다 이게 아닙니다. 많은 잔을 마셨다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 24 연결 문제 하나씩 읽고 두 문제 답하시오. 그 내용은 일행, 이행은 앞에 나왔고요. But ranged as infantry and staring face to face, I shot at him as he at me and killed him in his place.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서로 술집에서 만났다면 같이 술에 취할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보병으로 배치가 되어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응시를 하면서 그가 나를 향해 총을 쏠 때 나도 그를 쏘았고 그를 대신해서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그가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 대신에 내가 그를 죽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3번 밑줄 친 구절의 문맥상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t the right many a nipperkin 3번이죠. 술을 많이 마시다 이런 뜻이고요. 24번 이 구절의 화자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뭔가? 전쟁의 무의미성을 절절히 깨닫는 귀한 군인. 이게 이제 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그와 내가 술집에서 만났더라면이라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군인이라고 친다면은 군에서 이미 제대한 군 생활을 과거에 했던 사람, 즉 귀향 군인이 맞고요. 그리고 내가 그를 죽인 것은 그가 나를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의 무의미성에 대한 비관적인 그 반응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인데 2, 3, 4 전쟁에서 발휘한 용맹성을 자랑하는 귀한 군인, 3번 사이에서 행했던 해악을 반성하는 현역 군인,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기도 다짐하는 현역 군인. 2, 3, 4번 다 틀린 건데 이 보기 만드느라고 고생을만 많이 한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제 14강 이제 20세기 이후 영문학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두 편의 시 The Wild Swans at Cool, 쿨 호수의 야생 백조들. 이 쿨이라는 그 이제 어떤 그 대저택을 예이츠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야생 백조들이 놀고 있는데 이 집을 한 번만 간 것이 아니라 오래 자주 갔습니다. 처음 갔을 때에도 거기에 이제 호수에 야생 백조들이 많았는데 19년이나 지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야생 백조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화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 백조들은 늙지도 않는다.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 옛날 백조가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대신에 화자 자신은 그 사이에 엄청나게 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어떤 한탄 이런 것들이 이 시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Sailing to Byzantium은 비잔티움으로 향해, 이 비잔티움은 이 과거에 그 동로마 제국의 그 수도로서 오늘날의 이제 그 이스탄불에 해당합니다만은 이것을 예이츠는 어떤 이상향으로 특히 예술의 지배하는
예술적 영혼의 세계로 그렇게 상정을 하고 현실의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고 이 비잔티움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을 이제 담고 있는 작품이 되겠고요. D.H. 로렌스의 피아노는 피아노를 치면서 열정적으로 치면서 노래하는 어떤 여가수를 지금 화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화자는 뭘 연상을 하느냐? 어린 시절에 자기한테 피아노를 쳐주던 어머니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년의 삶에서 저 유년의 삶으로 이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작품이 이 피아노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25번 예이츠시의 밑줄 친 5월이 지칭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19th autumn has come upon me since I first made my count. I saw before I had well finished all suddenly mount and scatter upon their clamorous wings. 자, 이 19년의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야생 백조들을 그때도 세었겠고 지금도 또 세고 있는데 그 세는 걸 다 끝나기도 전에 그들이 갑자기 이제 솟아올랐다고 했는데 이 5월이 뭐냐? 시의 제목을 알고 있느냐? 나 마찬가지죠. 결국 2번 와일드 스완즈가 되겠습니다. 26번 예이츠시의 내용상 A가 지칭하는 바와 B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Unwearied still, love by love, they paddle in the cold, companionable streams or climbed the air. Their hearts have blank grown old. 자, 야생 백조들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지치지도 않고 연인끼리 붙어서 그들은 이 차갑지만은 짝이 있는 물결 속에서 노를 젓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발을 이제 헤물 치고 있는 거죠. 혹은 하늘로 날아 올라간다. 그들의 가슴은 결코 늙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A는 누구냐? 자, 이 시 하면은 뭐 바로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백조들입니다. 와일드 스완스고 그들의 가슴은 결코 늙지 않았다. 이런 내용. 이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가로를 채울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 not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7, 28번 연결 문제. But now they drift on the still water, mysterious, beautiful. 이제 그들은 저 고요한 물에서 떠다니고 있다. Mysterious and beautiful. 이 신비스럽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것은 이 와일드 스완스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Among what rushes will they build? 어느 이 러시는 골풀들입니다. 이제 물가에 피는 그런 식물인데요. 어느 골풀 사이에서 그들은 지을 것인가, 둥지를 틀 것인가 이런 말입니다. By what lakes edge or pool delight man's eyes when I awake someday to find them they have flown away. 그 어느 호숫가나 아니면은 웅덩이 가에서 그들이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을 것인가. 내가 어느 날 깨어서 그들이 모두 날아가 버렸다는 것을 알았을 그때에,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시점에 또 그들은 어디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것인가 이런 이야기인데 그 백조의 그 영원성을 이야기한 것이죠. 27번 1사의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은 신비스럽고 아름답게 이것은 The still water 고요한 물을 수식한다 아닙니다. they 즉 이 와일드 스완즈를 의미상 수식하고 있고요. 2번은 몹시다 바쁜 인간들 러시는 뭐 러시아어 할 때 이런 러시아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식물 이름입니다. 골풀이라는 것이고 3번의 build는 build their nests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번의 delight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앞에 있는 그 will they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delight의 주어는 they입니다. 즉 wild swan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3번 build their nest로 풀이한 것 이게 되겠습니다. 이 시를 통해 시인이 주장하는 바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백조들도 인간처럼 늙어서 죽고 만다. 백조들은 영원하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의식이 없는 백조들은 궁극의 인간보다 불행하다. 인간도 생각을 바꾸면 백조처럼 행복할 수 있다.
자, 뭐 이렇게 억지로 이제 보기들 냈으니까 시의 내용을 잘 몰라도 그럴듯한 말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겠죠. 이게 2번이고요. 자, 이 작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면은 해설을 보시죠. 이 쿨파크는 레이디 그레고리의 시골 저택입니다. 예이처는 1897년 이곳을 처음 방문을 했는데 그때는 모드곤이라는 이 어떤 여배우한테 청혼을 한 후 그 실패한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19년 뒤인 1916년에도 이 모드곤은 이미 이제 딴 남자하고 결혼했지만 사별을 한 상태입니다. 이 여인에게 다시 또 청혼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예이처의 인생에서 모드곤은 정말 평생 동안 그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고는 그 이제 슬픈 마음을 달래려고 이 쿨파크로 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백조들을 보게 되는데 백조들은 이렇게 영원한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19년 새에 이렇게 한없이 이제 변한 것을 그 인식을 하면서 이제 이걸 시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죠. 29, 30번 연결 문제. 예제 19 읽고 두 문제에 답하시오. Blank man is about a poultry thing. 이 시의 제목은 Sailing to Byzantium이고요. 여기는 특히 이제 이 현실 세계, 생멸계, 자연계에 대한 어떤 원망을 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늙어간 시인 자신에 대한 어떤 한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A번에는 이제 뭐 다음에서 풀겠습니다만은 노인은 그야말로 하찮은 존재다. Tattered coat upon a stick. 막대기에 꽂아놓은 그런 그 헐어빠진 넝마가 된 코트다. 이 노인을 그 헛수아비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Let's all clap in its hands and sing, louder sing for every tatter in its mortal dress. Notice they are singing school, but studying monuments of its own magnificence, and therefore I have sailed the seas and come to the holy city of blank. 일단 B 블랭크만 생각해 보시죠. 시의 제목인 비잔티움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예술의 세계인 그 비잔티움을 가리는 그 욕망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 되겠죠. 29번 시의 전체 내용상 A, B에 각각 들어가야 될 것 이미 풀어봤습니다. unaged하고 비잔티움 그 2번이 답이 되겠고요. 미술전 1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1번은 a tattered coat upon a stick 막대기 위에 걸쳐놓은 다 헤어 빠진 코트 헛수아비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It's mortal dress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입고 있는 죽어야만 할 옷, 즉 영혼의 껍데기, 즉 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은 Notice they are singing school but studying. 뭐뭐를 공부하지 않는다면은 singing school, 노래 학교는 존재할 이유도 없다. 이런 의미예요. 영혼의 운동을 배우지 않는다면 노래 학교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런 의미인데 자, 학교에서 노래는 않고 공부만 한다. 말도 아닌 설명이죠. 이게 이제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은 Its own magnificence. 그 영혼 자신의 그 웅대함, 결국 영혼의 웅대한 기념비 뭐 이런 것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31, 32 이제 예이츠 19 읽고 두 문제에 답합시 연결 문제인데 Once out of nature I shall never take my bodily form from any natural thing. 내가 자연계를 벗어나면은 이 자연물로부터 어떤 무엇을 담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But such a form as Grecian goldsmith set upon a golden bow. 그 대신에 어떤 형체냐면은 그리스의 황금 세공가들이 골든바우 황금 나뭇가지 위에 세워놓은 그런 형태. 무슨 어떤 형태냐면은 뭐 하기 위한 거냐면은 to sing to lords and ladies of blank of what is past, passing, or to come. 가로속에는 제목이 나온 비잔티움입니다. 비잔티움의 귀족과 기부인들에게 뭔 노래 하느냐? What is past, 지나간 것, 지나가고 있는 것, 다가올 것, 즉 인간 삶의 모든 것, 역사의 모든 것을 노래해 주기 위해
황금가지 위에 올려놓은 그런 형태, 즉 황금새입니다. 골든 버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A가 지칭한 것은 골든 버드가 되겠고요. 시의 전체 동상 B에 들어갈 것은 그 제목에 나오는 비잔티움이 되겠습니다. 33번 D.H. 로런스의 시의 내용에 맞추어 두 가로를 채운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So now it is vain for the singer to burst into clamor with the great black blank appassionato. 그러니 이 가수가 뭐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Great black piano, 첫 번째 가로는 피아노가 들어가죠. 거대한 이 검은색 피아노를 appassionato, 열정적으로 burst into clamor, 쿵쾅거리면서 그렇게 쳐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가수한테 관심이 없고 그 옛날로 그냥 되돌아가 있다는 거죠. The glam of blank days is upon me. 그 옛날 즉 어린 시절에 그 어떤 매혹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My manhood is cast down in the flood of remembrance. 나의 이 성년 어른으로서의 삶이 기억의 물결, 그 추억의 회상의 물결 아래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피아노고 두 번째 가로는 차일디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4번 다음 시와 시인에 관련된 진술에서 가장 부적절한 것은 Softly in the dusk, a woman is singing to me, taking me back to down the vista of years, till I see a child sitting under the blank in the boom of tingling strings. 괄호에는 피아노가 들어간다. 자, 전체 시의 내용, 현재 시점에 한 여인이 이제 피아노를 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 어머니가 피아노를 치던 걸로 회상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 2번 이 시는 레이디 채틀리스 라버도 썼다. 많은 소설들을 썼는데 특히 이제 원시라든지 본능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이제 작품들도 많이 썼습니다. 3번이 그 내용이죠. 이 시인은 원시주의와 본능성의 거부감을 표현했다. 이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유년에 대한 강한 향수를 표현하고 있다고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3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품의 작자와 제목이 모두 맞은 것은 Softly in the dusk, a woman is singing to me, taking me back down the vista of years, till I see a child sitting under the piano. 굉장히 쉬운 문제죠. 제목만 알고 있으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D.H. 로렌스 피아노 답은 1번이고요. 다시 한번 시의 내용을 간추린다면 현재 시점에서 어느 여인이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과거 시점으로 바뀌면서 어린 시절 어머니가 피아노를 쳐주던 모습으로 넘어가면서 어린 시절에 대한 강한 향수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3교시까지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기서 기출 문제는 실제로 기출 문제가 많은 건 많은 대로 적은 건 적은 대로 여기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출 문제가 많은 시라고 해서 꼭 본 시험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10개의 강의를 10개의 단원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되겠고 그 중에서 각 강의당 각 강당 5문제 그래서 토탈 50문제의 이제 시험을 이제 계절 수업 시험으로 여러분 치르게 되겠습니다. 정규 강의를 제대로 다 들으셔야 아무래도 이제 뭐 좋은 점수를 받겠지만은 그럴 이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은 오늘 본 이 이제 이 영상 보충 강의라도 꼼꼼히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점수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